예, 마님. 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일본판 포브스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일본 전투기 개발로 한국에 추월당하는 날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눈에 들어오지만 과거 일본이 야심차게 전투기 개발에 매진했던 기세를 느낀다며 곧 추월당한다는 두려움을 토로한 건데요. 댓글 랭킹에 오르며 반응이 뜨겁군요. 내용과 반응 차례로 보겠습니다. 통 끄신 구독, 좋아요. 한국이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시제기가 4월 9일 처음 공개됐다. 보라매로 이름 붙여진 KF-21은 인도네시아가 자금을 분담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 이는 세계에서 8번째 쾌거라고 기뻐했다. 이 보라매를 제작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2015년 인도네시아 등과 공동개발 가계약에 서명했다.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4,600대가 판매된 전투기 F-16보다 우수하고 스텔스 전투기 F-35보다 저렴한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개된 보라매는 다양한 시사점을 준다. 외형은 F-35와 비슷하다. 다만 일본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부품 접합에는 스텔스 기술이 사용되지 않았다. 무기를 기체 내부에 탑재하는 걸 포기했다는 일부 보도도 있어 스텔스기의 지위는 포기한 것 같다. 스텔스기는 엔진의 흡기구 형상을 바꾸거나 기체에 레이더파를 흡수할 수 있는 소재를 도포하는 것 등이 중요한데 한국은 현 단계에서 아직까지는 기술 혁신에 성공하지 못했다. 일본은 2016년에 첫 비행한 X2로 스텔스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 지상과 공중의 목표를 동시에 식별하기 위한 에이사 레이더와 엔진에 대해서는 미국의 협조를 얻지 못해 유럽 등의 업체로부터 구입했다. 에이사 레이더는 일본이 1980년대 말까지 개발에 성공한 기술로 이 점에서도 한국이 일본 항공 기술을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일본의 군사 전문가 중 한 명은 보라매에 대해 우리나라가 80년여 이전에 영전을 만들었을 때와 같은 챌린지 정신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보라매는 F-20이나 F-35 같은 5세대 전투기에 못 미치지만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성능을 지닌다. 북한의 주력 전투기는 첫 비행 40년이 넘은 미그-23이다. 얼마 안 남은 타이거 미그-29도 4세대 전투기여서 보라매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카이는 또 당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군 등에 보라매 1,000대를 판매해 180조 원을 벌어들일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집계한 2016에서 2020년 한국의 무기 수출은 세계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점유율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 이어 세계 9위였다. 군사 전문가는 세계에서 F-35를 필요로 할 만큼 엄정한 안보 환경에 놓인 나라는 많지 않다. 다소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값싼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한국의 의도는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과제도 있다. 독자적인 전투기를 만들려던 한국에 대해 미국은 좋은 표정을 짓지 않았다. 한국은 개발에 필요한 25개 기술에 대해 미국에 제공을 요청했으나 미국은 에이사 레이더 등 4개 기술 제공을 거부했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지만 링크 16으로 불리는 미군의 정보 공유 전달 기능을 보라매에 탑재하는 걸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탑재하지 못하면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 항공작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보라매는 또 중국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싸울 생각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대북 대응을 둘러싸고 흔들리고 있는 한미동맹이 더 약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이 새로 개발한 전투기 보라매의 성과와 과제는 일본이 고스란히 안고 있는 문제와 같다. 일본은 이미 110년 전에 국산 1호기의 공식 첫 비행에 성공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로기의 첫 비행은 1939년이었다. 일본의 항공기 기술 개발이 아직 한국보다 앞서고 있는 배경에는 긴 역사의 축적이 있다. 반면 전후 오랫동안 계속된 무기 수출 3원칙의 제약 때문에 일본 방위산업의 단골 손님은 자위대뿐이라는 상황에 오래 묶여있다. 한 방산기업인은 예산만 있으면 더 좋은 것을 만들어줄 수 있을 텐데 라고 아까워했다고 한다. 한국보다 더 열악한 안보 환경 때문에 다소 수준은 떨어지더라도 값싼 무기를 만들 수도 없었다. 최근 채산이 맞지 않아 방위산업으로부터 철수하는 일본 기업도 잇따르고 있다. 동맹국인 미국이 일본의 독자적 무기 개발을 환영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지금 일본이 한국을 능가할 정도의 독자적인 전투기를 개발할 의욕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보라매를 스텔스기의 5세대가 아니라 4.5세대 플러스라는 평가를 내린다. 그렇지만 기술 개발이 진행되면 스텔스기로 진전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한 일본 전문가는 아직 일본 기술이 우월하지만 우물쭈물하다 보면 한국에 추월당하는 날이 의외로 빨리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이 기사는 일본 것 치고는 미심쩍다. 원래 기체가 형태를 갖춘 단계에서 아직 활주조차 하지 않았는데 벌써 성공한 것처럼 쓰는 것은 좀 그렇다. 아무튼 코미디 한국군의 일화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순수 국산이라고 하지만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엔진 등은 어디서 만드는 걸까? 한국에서 일본의 XF9 같은 엔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필자는 일본에서 제5.5 또는 제6세대로 불리는 F3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인 것을 모르나? 알고 있으면서 이런 기사를 쓰는 것인가? 또 인도네시아는 도망 직전이고 F16보다 저효율인 것 등 절망적인 것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쓰는 의도는? 이 기자는 문외한인가? 한국이 만드는 것은 모두 복사기술로 자체 개발한 기술은 전무한 거나 마찬가지다. 덧붙여 미국이 기술 제공을 거부한 것은 과거에 F-15 블랙박스에 손을 대었다가 분노를 일으켰고 F-22 기술 유출 전과 때문이다. 핵심 기술을 주는 날에는 중국에 넘겨 반격을 받는다. 결국 엉터리 기술로 개발하는 건 불가능한 데다 라이선스로 생산하는 잠수함조차 제대로 만들 수 없는 한국에 일본이 추월당한다. 고래가 하늘을 나는 편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일본은 수출은커녕 전투기만 개발할 뿐이다. 일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미국 일변도라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지만 자국에서 제조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일부 조립이나 정비 거점으로서 기술을 끊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소문에 의하면 이 보라매라는 전투기는 어쩔 수 없는 짐이라고 한다. 공동개발에 나섰던 인도네시아는 염증을 느껴 개발비를 3분의 1만 지불하고 철수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여기에 자체개발 경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과 조합한 초군비를 구상한다고 한다. 그런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재미있을 것 같으니 꼭 주시하기 바란다. 아마 우리에게 쇼와 시대의 콩트 같은 웃음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일본 민주당 정권 하에서 한국 기관원이 일본의 우주항공개발기관에 드나들며 공동연구, 공동개발한 성과가 이제야 나오고 있다. 반면 로켓공학의 권위자 고 이토카와 박사와 일본 원자력 연구 1인자 후시미 박사를 북한이 초빙했다. 미국이 분노해 일본을 감시하게 하고 기관원에게 추궁당하는 일본이다. 돌쇠 한마디. 마치 추월당하지 않을 기회가 남아있다는 착각이 보이는군요. 그러나 이미 기회는 저 멀리 날아갔죠. 안절부절 모습 감춰봐야 소용없네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오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